TMI입니다. 도쿄타워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다녀왔는데요. 일본은 여러 곳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이게 독일인가에서 시작된 이벤트인데요. 그류 와인이라고 하는 스파이스를 곁들인 따뜻한 와인을 파는데 여러가지 맛이 있어서 분위기를 더 크리스마스처럼 만들어주네요. 그 외에도 소시지나 닭, 소고기 등을 이용한 스튜나 여러가지 와인에 곁들여 먹기 좋은 것들을 팔고요. 크리스마스에 장식할 만한 것들도 파는 게 좋습니다. 작년까지 매년 하카타에서만 파는 컵에 와인을 부어주는 것을 사서 연도별로 모으는 재미가 있었는데 올해 도쿄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돌아다녀 봐야겠네요. 크리스마스 이전에 일본에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마켓을 찾아다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켓마다 상품들이 다른 것도 재미가 있어요. 개발자들을 위한 조언? 한국의 부자들로 본 인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부자 이야기를 하려고 한국 부자들에 대해서 찾아보던 중에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요. 한국의 국내 총 생산은 거의 일본의 85% 정도까지 따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자산가 리스트를 보면 상위 5위의 자산 합은 일본은 100조 원 정도, 한국은 37조 원 정도 하네요. 그럼 일본이 부자? 그게 아니지 않나요? 일본은 1억 2천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5천만 명이 일본의 총생산의 85%를 하고 있죠. 즉 상위 초자산가들의 재산들을 빼고 나면 오히려 한국의 일반인이 훨씬 잘 산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2010년경 한국을 봤을 때랑 너무 많이 달라져서 2013년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한국의 50대 부자 순위를 나열했는데요. 이 중에서 포브스에서 제공하는 2013년 자산가 순위입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이네요. 1위가 이건희 회장님, 그리고 50위까지는 모두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거대 자본이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2022년에는 어떨까요? 이것도 포브스 데이터였는데요. 상위 30위 내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IT 기업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4차 산업혁명의 증거가 여기서도 보이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2013년 1위였던 이건희 회장님은 13조 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2022년 1위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님은 9조 원을 가지고 있네요. 자산이 신흥 강자에 많이 빼앗겨서 희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통계인데요. 일본을 보면 2013년에 1.5조 엔 정도를 가지고 있던 유니클로 회장인 야나기사와 씨가 2023년에는 4.9조 엔으로 순위를 빼앗기지 않고 재산은 더욱더 커지고 있네요. 한국과는 좀 많이 다르죠? 일본은 돈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칩시다. 제가 알려드린 링 캔버스로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거기서 타겟 세그멘트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제가 한국에서 사업 설명회를 했을 때 30억 인터넷 인구 중에 우리의 타겟은 5억 명이라고 했을 때 어떤 VC 투자 심사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국도 평정하지 못하는 기업이 세계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요. 당연히 그때야 VC들 기분 거슬리면 안 되어서 아무 말 안 했지만요. 이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을 평정한 기업 중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카카오 김범수 회장님이 세계를 평정했나요? 아니면 두나부 송치영 씨가 세계를 평정했나요? 삼성 같은 기업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개척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자리를 잡은 것 뿐입니다. 왜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노리지 않는 거죠? 아니, VC들의 이런 소리 때문에 신박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튀어나온 부분들을 두들겨 맞아서 아무것도 아니면 밋밋한 서비스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는 몇몇 작은 기업들은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노려서 건실하게 성장 중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에 부호라는 사람들조차 국내 시장 뺏어먹기를 하면서 점점 최상위 자산 규모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 숨기고 투자를 해서 적은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일본의 자산가들은 같은 짓을 안 해서 자산 규모가 10년 만에 3배가 넘게 커졌다고 보시나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죠. 왜들 그렇게 남의 먹거리를 뺏어 먹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플랫폼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릴 게 있으니 보시고요. 플랫폼은 한 번의 노력으로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 국민의 개발자를 한 한국이라면 지금까지의 물류나 재고 및 설비 투자 부담이 큰 산업에 비해서 더 빨리 해외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앱스토어에서 전 세계를 체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천만 명 정도의 인터넷 인구 중에서 그거 좀 뺏어 먹으려고 싸우지들 마시고 30억 인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메뉴에 영어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번역으로 자기네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버튼 하나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동으로 번역하게 하던가요. 번역 퀄리티가 떨어져서 서비스 안 된다고 하신다면 알리익스프레스나 중국에서 세계에 서비스하고 있는 간단한 스마트폰 게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채팅 화면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번역 버튼 눌러서 대충 뜻을 알면 그걸로 소통이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서비스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대상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무한히 확장 가능한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냥 오픈해 보세요. 세계 어딘가에서는 당신의 앱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